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우리 조직에는 빅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발상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의 어떤 그 발상을 돕기 위한 컨텐츠들을 마련을 했다고 하면 그 발상이 조직 내에서 더 증폭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 왜 우리 조직에는 빅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총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가지 카테고리의 원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실무자의 역량이겠죠? 아이디어 자체가 쓸만한 게 나오지 않는 경우,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뷰 시스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도 그 리뷰 시스템을 거쳐서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변모되는가를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협업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예산도 필요하고 또 타 부서와의 협업도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빅 아이디어가 조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협업 시스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백본이 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철학 같은 것들이 이 요소에 들어갑니다. 빅 아이디어가 그냥 반짝 튀는 아이디어 아니야 라고 좁게 정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렇게까지 조직 내 많은 부서를 검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빅 아이디어라는 것은 조직 전체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집결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발상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빅 아이디어가 만약에 요즘에 우리 회사에서 고갈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마케터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좀 임원급들의 팀 리더 그리고 특히 CEO들께서 이 컨텐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CEO들께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은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그 세상을 흔들 만한 또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바라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꼭 이 컨텐츠를 보시고 어느 부분의 병목이 우리의 빅 아이디어 창출을 막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면 이제 어떤 조직이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죠. 실무자들의 역량이 좀 적나? 우리 마케팅 팀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조직이 열세에 있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탤런트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부터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위에서 열거한 1, 2, 3, 4 중에서 오히려 4번 항목부터 먼저 고찰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와 문화의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런 거는 간접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간접 요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지배하고 있는 백본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 또는 그 조직의 탑이신 본부장님 등의 임원들이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부여하고 있는가가 조직 전체 구성원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각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나 높은 레벨의 임원분들이 제품 퍼스트, 영업 퍼스트를 만약에 강조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가 가진 속성 자체가 이미 셀러의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고객 마인드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생각하는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CEO들께서 너무 평소에 돈을 바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업과 또 제품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게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CEO께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평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가 어찌 보면 기업 문화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백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그 협업 시스템을 이루는 각 부서의 마케팅을 대하는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즉 재무나 아니면은 법무 그리고 고객센터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서 고객 접점을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과 마케팅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협업의 강도와 오픈마인드, 적극성, 시너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만약에 대표이사나 본부장님들이
요즘에 우리 회사의 그 마케팅과 기획의 아이디어가 예전 같지 않아. 왜 빅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커미트먼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인사, 법무, 재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세 번째 요소인 협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서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병목 현상 잘 아시죠? 이렇게 깔때기가 좁아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역.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라는 마인드로 마케팅을 만나시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이 가지는 특성상 어찌 보면은 되게 규율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좀 해치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노이즈가 나지 않게 하려는 그 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과 세상에 나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금융, 보험이라든지 증권사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낼 때의 요소 그런 것들은 업계 심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내부 심의도 굉장히 두껍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벽을 넘기가. 당연히 이제 그쪽 업무가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어프로치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분들은 또 마케터에 비해서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무슨 경험이 많을까요? 안 됐던 경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리뷰를 받다 보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향후에 이런 식의 그 관련 그 정부나 아니면 기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등등의 이렇게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리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은 손발을 묶고 뛰라는 거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법무나 이런 팀에서는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회로를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알려주신다기보다는 마케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이거는 법규에 걸리지만 다른 방향으로 고객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실수록 조직 내 빅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소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만약 CEO라면 이 파트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마케터가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할 것 같아요. 법무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케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 예산부서와의 만남인데요. 보통 이제 예산부서와 만날 때 마케터가 준비하는 것은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도 있지만 이랬을 때 어떤 결과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 약속? 그 다음에 그 결과치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과학적인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가 되게 어려운 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를 만날 때는 괜히 주눅 들고 뭔가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케터들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 담당자께서도 뭐 저희가 월별로 브레이크다운 돼 있던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는 그런 융통성을 좀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활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치열해져서 이번 케이스에는 우리가 다른 걸 조금 더 절약하더라도 여기에는 좀 비용을 투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어프로치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빅 아이디어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그 자체의 아이디어의 신선함도 있지만 어떤 규모로 어떤 시점에 어떤 각도로 시장에 런칭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그 마케팅을 오래 하시는 약간의 전문가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조직이 액티비티를 못하는 건 아니다. 진짜 실력은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와 예산부서와 같은 조직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그 사안을 들여다봐 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재무나 법무가 또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마케팅을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 최고 경영자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합니다.
현업으로 이제 돌아와서 마케팅 팀 내 리뷰 시스템을 한번 같이 볼까요? 리뷰는 숫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의 상승을 도모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죠. 실무자가 반짝이는 아이디어 여러 가지 단초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팀장님과의 리뷰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뭉쳐지고 분해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탈바꿈해서 그 아이디어가 더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런칭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님의 리뷰 능력과 그리고 리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뷰 분위기는 사항의 조직 문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상호 질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할 때 이 상호 질문법을 조금 활용해서 A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뭐 A, B, C, D, 알파 아이디어까지 승화시킨 사례에도 저희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들도 바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여기서 마케팅 팀의 리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팀장님의 역량인데요. 팀장님의 역량을 얘기하기 전에 마케팅 팀이 가지는 고질적인 고난 요소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케팅 업무는 아주 큰 기획 업무부터 자잘한 실무적인 액션 아이템까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일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조직을 많이 나누어서 각각의 아레나를 줬지만 그 아레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회사 조직입니다. 그때 가장 많은 그 애매한 그레이 영역의 일을 많이 받아오는 부서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협업도 많죠.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창립기념식의 업무는 총무가 거기에 메인 부서지만 또 마케팅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입이 되는 것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레이 영역을 많이 맡다 보니까 업무 버든이 더 많아진다는 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순환 시스템을 인사 조직이 채택하는 경우에 특히 팀장님들이 타 영역에서의 업무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마케팅 팀으로 승진 발령하거나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좋은 점은 회사 내부에 네트워크가 많고 그 다음에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빅 아이디어류의 굉장히 새로운 어프로치를 했을 때 팀원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의 단초를 팀장님들이 10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리뷰를 정확히 해줄 수 없는 단점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보시기에 우리 마케팅 팀이 굉장히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 업무의 버든과 그리고 팀장님의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케팅 팀의 오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A 조직의 마케팅 디렉터는 우리 대표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케팅이 돈도 많이 들고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좀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아트의 영역이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그냥 어찌 보면 마케팅에 생각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조직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리뷰를 할 때 마케팅 팀장님이 정권을 가지고 또는 오너십을 가지고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어렌지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을 애드하는 것을 좀 저어하시고 대표이사한테 물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특히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나의 의견을 물어주니까 되게 고맙네 또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엔 짜증이 나게 되죠.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돼? 하지만 이거는 팀원들 탓이나 팀장님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CEO께서 그렇게 한두 멘트를 하게 되면 그 조직 분위기는 이걸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CEO들께서 본인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조직의 아이디어가 생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의 역량 제고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위해서 발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실무자의 역량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실무자의 역량 제고라는 아젠다를 딱 만났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료, 자유, 그리고 투자입니다. 실무자가 다양한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가 내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실무자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팀들을 만나면서 그 나름대로의 재료들을 축적하지만 일단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타 부서와의 논의장이 보다 공식적으로 깊게 좀 많아져야 됩니다. 마케터가 영업 현황, 마케터가 제품 개발 현황, 마케터가 고객센터의 현황, 마케터가 고객 접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발상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축적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 리더분이나 CEO께서 요즘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마케팅 실무자들에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게 CEO들은 많이 충분히 얘기했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또 팀장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CEO가 생각하시는 것들을 특히 마케팅팀의 실무자들이 잘 알게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실무자에게 재료가 많이 쌓인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의 발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인데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부의 리뷰 시스템을 거쳐서 어차피 깎이고 다듬어지겠지만 본인 내부의 그런 약간의 가이드 이런 거를 세우지 않도록 조직에서 끊임없이 이 자유를 북돋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마케팅 그 부서는 딴 부서에 비해서도 좀 전연차들이 좀 많고 캐릭터 자체도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약간의 주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자유를 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실무자가 상생의 나래를 펴고 고객의 입장에서 마음껏 발상하도록 독려해 주신다면 훨씬 더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빅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요소가 다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더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제안컨대 만약에 조직의 리더께서 요즘에 우리 회사에 좀 아이디어가 예전 같지 않다 또는 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조직의 그 리더들 또는 실무자들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해보는 장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깊게 이야기해보라는 게 키인데요. 내가 A라는 부서에 가지는 조금 더 원하는 점이나 진짜 이런 건 페인 포인트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원활하게 소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융합돼서 정말 우리가 그 실무자선에서 생각되어진 반짝반짝한 발상이 스크리닝을 지나서 이렇게 무뎌지고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모두가 어떤 부분이 빅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볼까요? 만약 어떤 조직에서 맨날 같은 아이디어만 실행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어디를 점검하면 될까요? 협업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규제 산업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도 이 재무와 법무와 기타 등등의 요소의 스크린을 거치면서 똑같은 아웃풋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팀이 결정을 못하고 자꾸 보고만 올리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발견이 되시면 내가 마케팅 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너무 CEO의 의견을 많이 개진했나? 이걸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지위가 높은 자들의 한마디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돼서 실무진들의 마인드를 흔든다는 거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과 제품의 보이스가 크고 마케팅의 보이스가 작다. 어느 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건 역시 조직이 어떤 것의 중요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언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스테이지에는 영업과 제품의 개발이 제일 중요한 스테이지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를 꾸려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마케팅의 보이스가 왜 작아졌는지 마케팅의 보이스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CEO의 커멘트가 필요한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의 역량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초기 아이디어가 너무 부실하다. 아이디어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현상을 만약에 이제 보게 되신다면 실무자들의 사기와 그리고 기회부여가 작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도 과거에 뭐 서너 번 이렇게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은 아이디어 자체를 내면 뭐해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임을 했는가. 그냥 이번 거는 알아서 해봐. 이번 빅 아이디어는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장에 런칭해봐 라고 하는 일임을 정확히 했는가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빠르게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빅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으면 대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각각의 그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가 발상이 되고 리뷰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시장에 런칭되기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이 바틀렉들이 조금씩 뚫어진다면 여러분의 회사도 빅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